혹시 여러분 한국 역사 속에서 그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외국인들이 있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격동의 시기에 한국의 현대화를 도왔지만 지금은 거의 잊혀진 영웅들, 바로 그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한마디가 이분들이 한국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전부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냥 잠깐 머물다 간 손님이 아니라 한 나라의 정체성을 만드는데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었던 거죠. 자,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엄청난 변화의 한가운데 있었던 세 명의 인물, 그들의 삶과 그들이 남긴 유산을 지금부터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존 로스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 선교사인데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이분이 조선 땅을 밟기도 전에 국경 밖에서 조선을 위한 아주 원대한 계획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조선에 들어갈 생각조차 못할 때 그는 이미 만주에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항상 한 발, 아니 두 발은 앞서 생각했던 겁니다. 이 독특한 접근 방식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의 단단한 기초가 됩니다. 생각해보면 이 전략이 정말 대단했던 거죠. 서양의 방식을 그냥 주입하는 게 아니라 조선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이끌어줄 게가 아니라 당신들이 직접 하세요 라고 말한 겁니다. 조선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거죠. 바로 이게 그의 사역이 그렇게 깊이 뿌리내릴 수 있었던 핵심 비결입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이 보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공식 선교사가 들어온 1884년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만주에서 조선인들이 스스로 이끄는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로스가 번역한 성경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변화는 밖에서 주어진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조용히 싹트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선택, 이게 정말 모든 걸 바꾼 신의 한 수였던 셈이죠. 양반들만 아는 어려운 한문이 아니라 평범한 백성 누구나 읽을 수 있는 한글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것. 이건 단순히 책 한 권을 번역한 게 아니에요. 지식과 사상을 소수가 독점하던 시대를 끝내고 모든 사람에게 생각할 힘을 나눠준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인물로 넘어가 볼까요? 존 로스가 말씀이라는 보이지 않는 씨앗을 뿌렸다면 유진벨은 그 씨앗이 자라날 땅과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무려 4대에 걸쳐 이어집니다. 한번 보세요. 교회, 학교, 병원, 이건 한 사회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둥들을 그냥 통째로 세워버린 거예요. 단순히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교육과 의료라는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인프라를 닦은 거죠. 그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또 얼마나 넓게 내다봤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헌신도 대단하지만 그 비전이 어떻게 대를 이어서 계속될 수 있었을까요? 이건 한 개인을 넘어 한 가문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분, 유진 벨이었습니다. 개척자로서 당시 가장 소외되었던 호남 지역으로 들어가 교육과 의료라는 변화의 씨앗을 처음 심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 뜻을 사위가 이어받습니다. 2대 윌리엄 린턴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죠. 초등, 중등교육을 넘어 미래의 인재를 키워낼 고등교육기관, 바로 대학교를 세운 겁니다. 유산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3대 수원 휴 린턴에 와서는요, 이 헌신이 도시를 넘어서 진짜 가장 외진 곳, 섬마을까지 뻗어나갑니다. 직접 배를 몰고 수많은 섬들을 오가면서 2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웠다고 해요. 그야말로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4대 증손자인 스티븐 린턴에게까지 이 놀라운 유산이 이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인세반 박사라는 한국 이름으로 더 익숙한 분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겁니다. 100여 년 전 한반도 남쪽 호남 땅에서 시작된 나눔이 오늘날 분단된 한반도의 가장 아픈 곳, 북한의 결핵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이 유산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죠. 자, 이제 마지막 인물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가장 가슴 아픈, 그러면서도 가장 큰 울림을 주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이름 서서평으로 더 잘 알려진 엘리자베스 쉐핑의 이야기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 이 한 문장이 그녀의 삶 전체를 요약합니다. 정말 다른 설명은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그녀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산 게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녀는요, 그냥 낮은 곳으로 간 게 아니라 스스로 가장 가난한 조선인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옷 다 마다하고 당시 조선 사람들이 살던 그대로 허름한 집에서 고무신 신고 보리밥에 된장국 먹으며 그들의 삶 속으로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섬김은요, 어떤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삶 자체였죠. 고아 14명을 법적으로 입양해서 자기 자식으로 품고 남편 잃고 오갈 데 없는 과부 38명과 한 지붕 아래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녀의 집은 그냥 집이 아니라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피난처였던 셈입니다. 자, 이렇게 평생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내어준 사람, 그런 그녀가 54이라는 많지 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과연 그녀의 곁에는 무엇이 남아 있었을까요? 이게 그녀가 남긴 유산의 전부였습니다. 누더기 담요 반쪽, 동전 몇 푼, 그리고 옥수수 가루 조금. 물질적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그녀가 남긴 그 섬김이라는 유산의 무게는 오늘 우리에게 그 어떤 재산보다도 무겁게 다가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세 사람의 서로 다른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어보면서 이분들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뭔지 함께 생각해보죠. 생각해보면 참 놀라워요. 존 로스는 말씀으로, 유진벨은 제도로, 그리고 서서평은 삶 그 자체로 각자 다른 길을 걸었지만 이 세 사람 모두 한국 사회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기여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볼까 합니다. 과연 시대를 뛰어넘어 계속해서 살아 숨쉬는 유산을 만든다는 건 뭘까요?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깊은 영감을 주는 이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남기고 싶은 것에 대해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